예, 쌤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문법을 좀 복습하겠는데요. 전번 시간에 우리가 배제기 했었죠. 배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문장의 그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와 구와 절을 누구 자리, 주어의 자리, 서술어, 목적어, 보어, 연결어, 수식어 자리에 배열한다 그래서 배열. 그죠? 이 배열이 중요하다 그랬죠? 영어는 왜 배열이 중요해요? 뭐가 없어요? 토시가 없어요. 그래서 배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나열할 때 일정한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한다 했어요. 이 법칙이 뭐냐면 영법이에요. 이 영법을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할 텐데 오늘은 영법 숲, 방금 분사론, 구문론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걸 어떻게 그리는지 좀 도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걸 조금 오늘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확장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고 문장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기는 배열, 재료, 기본 원리예요. 뭐에 대한 수식어에 대한 이것도 배열입니다. 영어는 배열이 중요하다겠죠. 이 배열에 관해서는 막 수백 번 얘기할 거예요. 영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 배열이 중요해요? 토, 시가 없어요. 그죠? 한국은 토시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영어는 토시가 없어서 이 배열이 틀리면 꽝이에요. 꽝. 그래서 우리가 배열, 재료, 기본 원리를 전문 시간에 얘기했죠. 배열입니다. 배열. 이 배열은 영법에 의해서 되고요. 이 재료는 단어도 있고 구도 있고 절이 있어요. 그래서 영법으로는 배열에 관한 거를 구문론 이렇게 해요. 또 재료에 관한 거를 품사론이라고 그래요. 이 구문론과 품사론을 알면은 영문법이 끝이 나요. 그것만 공부하면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문법에 대해서 할 텐데 영문법 자체도 좀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거 영문법 자체만도 우리가 한두 달은 해요. 거의 두 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법 숲이라는 거 요거를 가지고 영법 전체 구조를 보여드리고 영법 복습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문장이란 정의 있었죠? 사람의 생각을 여기 또 나오는군요.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단어, 구, 절을 일정한 법칙이 있잖아요. 요거. 요게 뭐예요? 요 법칙이 문법의 문법 따라서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어느 자리, 주어의 자리, 서술어의 자리, 목적어의 자리, 보어, 수식어, 연결어 자리에 뭐 한 거? 배열한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얘기할게요. 영어는 뭐가 중요해요? 배열이 중요해요. 이거 습관화가 되셔야 돼요. 왜 배열이 중요해요? 영어에는 토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칙에 맞게 이 말은 영문법에 맞게 나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문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법은 이 전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영법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기 보면은 좀 복잡해 보여요. 오늘은 이거를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설명드리고 이걸 다음 시간에 그리는 걸 연습한다 했죠. 그래서 야, 이게 보면은 뭐 사실 별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그리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이번 시간에 제가 어떻게 그리는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여드리면은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를 쓴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것은 두 개, 요것은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자, 네 개를 얘기합니다. 왼쪽에 문장이란, 이 번호는 상관하지 마세요. 문장이란, 문장의 요소란, 여기 퀘션이 문장의 요소란, 문장의 종류란, 문장의 어순이란, 이 앞에 글자가 뭡니까? 문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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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장이에요. 왜? 영문법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규칙이에요. 즉 영작하기 위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문법을 안다 그러면 영작을 잘 하셔야 돼요. 영작을 못한다? 문법 모르시는 거예요. 해석을 잘 하시는 거예요. 영문법은 해석과 영작을 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은 영법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문법을 좀 이렇게 요약적으로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문장이란, 배재기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문장은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칙 아래 단어 구조를, 누구의 자리, 6개 자리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연결어, 수식어의 자리에, 이건 자리. 자리에 이놈아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여기 못 들어가요. 어떤 아이는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어떤 아이는 여기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문법에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배열이 틀리면 영어 꽝입니다. 영어는 배열이 중요한 거예요. 왜? 토시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문장의 정의를 여기다 쭉 이렇게 써놔요. 그죠? 오형식, 여기 법칙이란 건 이제 오형식인데요. 오형식에 맞게 단어 구조를 배열한 거다. 단어는 문장 안에서는 육어라고 불러요. 문장 밖에서는 팔품사라고 불러요. 주어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야? 문장 안에서의 자리를 얘기해. 자리. 이 자리에 어떤 단어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주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이쿠, 어떤 애들은 또 다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걸 결정해 주는 애들이 문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 되셨죠?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문장이란. 그다음에 문장 요소로 넘어갑니다. 문장의 요소란 무엇입니까? 요소인데 주된 요소하고 종속적인 요소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우리가 누구를 주라고 부르면은 우리가 누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주, 종, 주종. 문장에도 주인과 같은 존재가 있고 종과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개 걸로금씩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치를 보여드릴게요. 주된 요소하고 종속적 요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장의 요소는 주된 요소, 종속적 요소, 주, 종. 얘네들이 얘를 따라다니는 거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주된 요소를 보자고요. 주된 문장에서 주인, 문장에서 중요한 아이들은 주된 요소라고 그래요. 이게 문장 아니니까 어가 붙을까요? 어가 붙을까요? 사가 붙을까요? 문장 아니니까 어가 붙어요. 어는 몇 개 있다? 6어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된 요소는 이게 주어, 아이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의 어예요. 네 가지 은음아들이 주인 행세래. 어디서? 문장 안에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문장이죠. 문장 어떻게 쓰는지, 영작하는지,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데, 그럼 아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주된 요소라고 해요. 근데 주어의 자리, 서술어의 자리, 목적어의 자리, 보어의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은 어떤 애가 들어갈 수 있냐면 문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명사는 말이야, 주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명사는 말이야, 목적어의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 명사는 말이야,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문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술어는
동사 많이 들어갈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요소는 문장에서 주어, 소수로, 목적, 보어인데요. 어떤 애들이 그 네 가지에 들어가냐면 명사하고 동사라는 애들이 들어가요. 이게 보니 명사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이게 세 가지 다 들어가죠. 영어에서 명사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되게 중요해요, 명사가. 명사 단어들 많죠? 명사 제일 사전에 보면 명사 제일 많아요. 동사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명동이라고 해요. 명동. 명동, 명동. 중요합니다. 이들이 주된 요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명사가 중요하니까 명사에서 바삭하게 공부를 하셔야겠죠. 동사가 중요하니까 동사에서 공부하셔야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법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명사에 대해서 요런 거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명사에 대해서 뭐를 공부합니까? 네 가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기능, 단어, 구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능, 단어, 구절. 근데 이 명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막연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기능이 뭔지. 기능이라는 건 명사가 붙어요. 사는 문장 바뀝니까? 문장 아닙니까? 문장 안에서는 전부 어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연결어, 수식, 어란 말이에요. 문장 밖에서, 즉 사전 안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사예요. 사. 몇 개의 사가 있어요? 빨, 품, 사. 그죠? 그런데 그 팔품사 중에 한 개가 명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명사라는 애를 공부할 때 몇 가지를 공부한다? 네 가지. 기능, 단어, 구절을 하는데 기능이란 뭐냐면 이 명사란 애들이 문장 안에 들어가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주어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보어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명사가. 문장의 밖에 있는 명사가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건 애플이죠. 이 명사거든요. 이런 애들은 문장 안에 뭐로 들어갈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능이에요. 기능. 기능이 뭡니까? 이 품사, 명사라는 애들이 문장 안에 들어가서 무엇으로 쓸 수 있느냐, 혹은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주어의 자리, 목적어의 자리, 보호의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게 뭐예요? 배열이죠, 배열. 영어는 뭐가 중요해? 배열이 중요해. 왜 중요해? 토시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는 배열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토시가 있잖아요. 나는 미셸을 좋아한다 그러죠. 다 미셸을 는이 토시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순서 있잖아요. 나는 첫째 번에 나왔죠. 아이고. 둘째 번에 미셸이 나왔죠. 좋다. 이게 셋째 번에 나왔잖아요. 이게 뒤죽박죽이 돼도 다 이해를 해요. 는자가 붙은 애는 처음에 나오거나 가운데 나오거나 마지막에 나오는 는자, 은자, 이자, 가자, 도가 붙으면 다 주어예요. 그죠? 을 있잖아요. 을이 붙은 애가 앞에 나오거나 가운데 나오거나 나중에 나오거나 을만 붙으면 무조건 우리는 목적으로 인식을 해요. 한국어는. 영어는 토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주어가 되려면 제일 앞에 나와야 돼. 제일 앞에. 동사가 소수로 되려면 둘째 번에 나와야 돼. 이게 규칙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가서 어순을 할 때 이게 배열이거든요. 배열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이 명사는요. 단어도 있고요. 구도 있고 절이 있어요. 이 단어는 그 명사라는 것이 있고 대명사는 뭐냐면 he, I 이런 거 있죠. 이런 단어를 대명사라고 해요. 이거만 몇 개 안 돼요.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명사 단어 있잖아요. 단어. 요거는 사전에 있어. 사전. 사전에 있는 거 우리 갖다가 우리가 배워서 쓰면 돼요. 암기하면 돼요. 이
이 영어 단어는 우리가 맘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영어 학자들이 정해요. 예를 들면 아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인터넷이란 영어 단어가 사전에 들어온 게 아마 2000년도일 거예요. 2000년 굉장히 늦게 들어왔어요. 이게 어떤 단어들을 안 쓰면 사전에서 빼버려요. 어떤 하나 생기면은 들어와요. 그런 것은 영어 학자들이 하거든요. 우리는 거기 있는 것을 갖다가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구하고 구하고 어디였어요? 이거 뭐가 좀 잘못됐군요. 이 구하고 절 있잖아요. 절은 우리가 만들어 쓴다. 규칙에 따라서 누가 가르쳐줘? 영문법이 가르쳐주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법을 통해서 어떻게 구를 만드는지, 어떻게 절을 만드는지를 공부해야 돼요. 구에는 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부정사는 여러분 고 그러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to를 붙이면 이게 부정사가 돼요. 동명사 이런 애는 이 고라는 단어에다가 ing를 붙인 애들 고잉 같은 거 이런 것을 동명사라 해요.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는 여기 to go가 부정사 아니에요. 의문사는 육하 원칙을 얘기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죠. 이 육하 원칙 요런 애들 뒤에 when to go 이렇게 얘기잖아요. when to go 그러면 요거는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when to go가 형용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명사죠. 왜? 영법 숲에 보니까 명사구는 부정사, 동명사,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장에서 when to go를 보면 무조건 나오게는 명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마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어의 자리, 주어의 자리, 목적어의 자리, 보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을 문법을 안다 해요. 문법을 알면은 다른 사람이 써놓은 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생각을 영작할 수가 있어요. 이 법칙을 모르면요, 영어는 안 돼요. 왜? 배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쓰면은 배열이 틀려서 꽝이 되는 거예요. 절이 있어요. 절. 절이라는 거는 주로 이야기를 얘기해요. 이야기. 구는 주로 동작을 얘기합니다. 이야기 같은 거 그걸 만들어 쓰거든요. 무엇으로 만드냐면은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접속사. because 있죠. because I like Michelle because she is good to me. 이런 말이 있다면 이 because는 뒤에 나오는 문장 앞에다가 접속사를 붙여서 이 전체를 뭐로 만들냐면 절로 만들어요. 절. 이 접속사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있어요. 또 의문사라는 거 WH로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요. 요런 거로 절을 만들어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우게 돼요. 어쨌건 명사를 공부할 때 중요한 건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단어인 명사에 대해서, 구인 명사에 대해서, 절인 명사에 대해서, 구는 어떻게 만드는지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구는 부정사, 동명사,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가 있어요. 접속사, 접속사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의문사도 여러 가지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접속사나 의문사로 절을 만든다 정도를 영법 숲을 할 때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실 좀 지금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보단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리는 걸 해야 되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거거든요. 처음은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음부터는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명사를 공부할 때 네 가지 기능, 단어, 구절을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이쪽 쭉 와가지고 우리가 수식어라는 걸 공부를 해요. 수식어. 수식어는 형용사하고 부사예요. 형용사하고 부사를 공부할 때도 기능, 단어, 구, 절을 공부해요. 부사를 공부할 때도 기능, 단어, 구, 절을 똑같이 공부해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냥 동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사는 여기 다섯 가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기능, 단어, 구, 동사는 절이 없어요. 명사는 네 가지죠. 기능, 단어, 구절을 공부하셔야 돼요. 형용사 보세요. 기능, 단어, 구절이죠. 부사를 보세요. 기능, 단어, 구절이죠. 그 동사 이름하는 절이 없어요. 동사절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기능과 단어하고 구를 하고 이 조동사, 준동사는 동사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동사는 문장 밖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문장 안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문장 밖에요. 사는 무조건 밖에요. 어는 뭐야? 어는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을 부르는 이름이 어란 말이에요. 사는 문장 밖에 이 사전에 들어있는 애들은 사예요. 어예요. 영어는 뭐가 중요해요? 배열. 왜 배열이 중요해요? 토시가 없어서요. 나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정말 막 웃어요. 그걸 또 하냐고. 또 해야 돼요. 제가 한 50번쯤 반복할 거예요. 이건 아주 습관이 돼야 돼요. 영어는 배열이 중요하다. 배열이 틀리면 꽝이다.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동사를 하는데 동사의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은 서술어래요. 서술어. 문장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서술어가 있다 그랬죠? 이 서술어가 요거예요. 이렇게 되는 애요. 동사는 누구 자리에 들어가요?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요. 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배열이 맞지 않는 거야. 배열이 틀리면 영어는 꽝입니다. 자, 기능은 서술어예요. 그럼 서술어는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문장은 나의 생각 있잖아요. 내 생각.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내 생각이 뭐예요? 야, 나는 지난 주일에 산타바바라 주에 갔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주에 갔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는 은, 는, 이가, 도가 붙는 토시를 붙는 애들이라 그러죠. 그런 애들이 어떤 동작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산타바바라의 주에 갔었다. 그럼 동작이 뭐야? 갔었다잖아요. 그거를 설명하는 아이가 이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아이가 서술어란 말이에요. 이게 서술어인데 그게 누구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동사라는 아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주어의 자리,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목적어의 자리,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보어의 자리,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서술어의 자리는 누구만 들어가요? 동사라는 여성만이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의 자리에 누가 들어오고 이러는 게 뭐예요? 배열이에요. 배열. 영어는 배열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 배열이 깨지면 영어 꽝이라니까요. 그래서 문법을 좀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동작과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나는 애들이 서술어고 이 서술어의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 동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우리 행동은 여기 다음으로 넘어가서 해야 되죠. 뭐좀 동사의 자리에 동사는요 서술어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동작이나 상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하는 거는 현재 했는지
과거에 했는지 미래에 하는지 이런 구별이 있겠죠. 그것을 이 동사가 나타나요.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해요. 현재는 실존이에요. 미래는 영원합니다. 과거는 어때요? 영원해요. 그렇죠? 우리는 오로지 현재만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뭐 90년 살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30년 배우고요. 30년 그 배운 거를 써먹으면서 뭘 벌어요? 돈을 벌어요. 그 60살이 되면은 은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꼴깍하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90년 정도 살다가 없어져요. 근데 90년 이전에도 이 세상이 있었죠.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뭐 4330년 정도 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잖아요. 어디서 왔겠죠. 근데 뭐 저쪽에 뭐 중동 지역에 가면은 뭐 6천년 전에 이런 게 있었다. 인도 사람 정 가면은 뭐 황후 강래 뭐 6천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있었지만 지구는 더 이전에도 있었죠. 영원해요. 우리는 과거는 영원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미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전할 때는 내가 과거에 한 일인지, 현재 하는 일인지, 미래에 하는 일인지, 이런 걸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동사 이 녀석이에요. 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서 이 상태하고 동작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시제, 언제적인가를 옌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시제는 세 개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걸 좀 확장하면은 12 시제가 된다 그래요. 뭐 진행이라는 것도 있고 하고 있는 중이다. 뭐 그걸 끝났다 이렇게 완료형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걸 포함한 12개의 시제가 있어요. 동사는요. 단어도 있어요. 구도 있어요. 근데 절은 없다겠죠. 그래서 우선 동사 단어 구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보면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배열. 동사를 보시면요. 동사를 보시면 얘를 보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자동사라는 애하고 타동사라는 애가 있는데 이 타동사가 또 누구를 데려 나온단 말이에요. 목적어라는 데려 나와요. 타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 나와야 돼요.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온다는 걸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뭐 배열.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배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열 깨지면 꽝이에요, 꽝. 그게 타동사가 나오면 조심해서 그 뒤에 목적으로 데려 나와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문법을 안 되는 거는 타동사가 나왔는데 목적어를 썼다. 그럼 문법을 아는 거예요. 타동사가 나오는데 목적어 나올 생각도 안 해요. 그럼 문법을 모르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배열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타동사가 나오면은 누군가를 데려 나오는데 그놈아들을 목적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목적어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품사가 될 수 있어요? 동사가 목적어 돼요? 명사가 돼요? 어디를 봐야 돼? 기능,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타동사가 나오면 타동사는 이 뒤에 명사를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짝꿍이에요. 얘가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타동사가 나오면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사는 음, 구가 있잖아요. 구.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된 거를 구라고 하거든요. 동사는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원어민들,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써요. 자기네들이.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놈 아들이 만들어 쓰는 그거를 갖다가 써야 돼요. 만들어 쓰긴 쓰는데 원어민들이 만들어요. 이 구 있죠, 구, 명사구.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요. 우리도 만들고 원어민도 만들고 누구라도 문법을 아는 사람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는 동사구는 걔네들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어짜리 단어가 두 개가 모여서 된 거. yani 포기한다는 말을 give up 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단어가 몇 개예요? 하나, 둘이에요. 이 두 개가 한 개의 단어처럼 쓰여요. 그러니까 give up 그러면은 뭘 따져야 돼?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따져야 돼. 타동사가 나오면 배열이 뭐예요? 반드시 뭐를 데려와야 된다? 목적어. 목적어 될 수 있는 애는 누구예요? 명사. 명사의 종류는 몇 개? 단어, 구, 절. 이게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쭉 있을 때 타동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어짜리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단어도 될 수 있고, 단어도 될 수 있고, 구도 될 수 있고, 절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도표가 가리켜 주는 문법이에요. 그거를 알면은 문법을 아는 거고, 문법을 알면은 뭐를 잘할 수 있어요? 배열을 잘하고, 그걸 못하면 배열이 깨지는 거예요. 배열이 깨지면 영어는 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표가 굉장히,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예, 거기까지 갔죠. 그래서 이 어짜리에 그 3어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여러분 많이 쓰시는 take care of라는 거. 단어가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잖아요. 근데 이것은 돌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이 take care of는요, 한 단어처럼 동사를 취급해요. 동사가 나올 때 뭘 따져요?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따져요. 타동사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 나와야 돼요. 목적어 될 수 있는 누구예요? 목적어 될 수 있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사가 나오지 않으면은 take care of 명사가 나오지 않은 문장이 틀린 거예요.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문법입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삼어의 그 동사구가 있고요. 요거는 구는요 한 500가지를 정도를 원어민들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00가지 나중에 1000문장, 2000문장 기억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이제 한국에서 가리키는데 이때 우리가 한 동사 구를 한 500개 정도 가리켜요. 근데 그 정도만 알면 뭐 거의 원어민 수준의 동사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4번, 5번은 조동사고 준동사잖아요. 이름이 동사예요. 그죠? 사긴 산데 동사예요. 근데 얘네들은 조동사와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게 동사가 들어갔다 그래서 야 조동사 소수로 자리에 집어넣자 꽝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 조동사 준동사는 동사는 아닌데 동사를 도와주는 애들이에요. 조동사 조가 돕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동사를 도와서 무엇을 만드냐면은 분위기를 만들고 나는 그럼 간다는 거예요. 간다. 근데 이 앞에 조동사를 붙여요.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can go 그러면 얘는 동사가 아니고 이 동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간다, 진짜 가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can go, I can go, I can go 하면은 나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분위기라고 그래요. 분위기. 그게 조동사를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시제 있죠, 시제. 시제가 기본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완료라는 게 있어. 완료. 여기 나오는군요. 완료. 나는 그것을 끝냈다. 뭐 그것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걸 누가 도와서 얘기하면 조동사라는 애들이 동사 동사를 도와줘요. 조동사는 동사 앞에 나와요.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 배열이 중요해요. 조동사는 어디 나온다? 동사 앞에 나와요. 이게 배열이고 문법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위기도 잡을 때 또 시제를 만들 때도 이 동사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수동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능동태라는 얘기하고 수동태라는 얘기 있잖아요. 능동태는 내가 누구를 때려봐요.
내 친구를 한 대 꼴밤을 딱 때렸다. 그건 능동태. 내가 뭐뭐를 한 거니까 능동적으로. 수동태는 내가 맞은 거야. 내 친구 녀석이 나한테 꼴밤을 한 대 딱 때렸어. 나는 맞은 거죠. 뭐뭐가 되어진 거를 수동태라고 그래요. 이 수동태를 얘기할 때도 조동사가 관여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우리 비동사 플러스 pp한 거 알죠? 그죠? 이 비동사가 조동사란 거예요. 비동사 플러스 pp는 문장에서 뭐가 주어가 얻어 맞았다, 뭐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수동태를 써요. 근데 부정문하고 의문문 만드는 거 그때도 조동사를 써요. I saw her 이런 말이 있다 해봐요. 이건 평서문이에요. 근데 did you see her 이런 말이 있으면 의문문이죠. 요때 들어가는 단어가 did거든요. 요 놈 아가 조동사예요. 이걸 do, does, did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요런 걸 써서 부정문도 우리가 I like her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앞에 부정을 나 그녀 싫어해. 그러면 don't를 써요. don't, 이건 do not이거든요. do not, do라는 게 요게 조동사예요. 그래서 조동사는 분위기도 잡고 시제도 만들고 수동태도 만들고 부정문도 만들고 의문문도 만드는 일을 하는 아이들이 조동사예요. 이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어디에 붙냐면 동사를 돕기 위해서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조동사. 영어는 뭐가 중요해? 배열이 중요해. 배열. 왜? 토시가 없기 때문에 조동사의 위치는 어디에요? 동사 앞에요. 뭐를 나타나요? 분위기, 시제, 수동태, 부정문, 의문문은 문장 앞으로 나가요. 문장. 이제 그거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인 거 공부하기로 하고요. 준동사는 어떤 모양이냐면 부정사라고 하는데 부정사는 to, go 같은 거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었죠. 부정사. 여기도 부정사 있는 거. 여기 부정사를 얘기하는 거. 부정사 이렇게 생긴 거. 동명사 있었죠. 동명사. 이런 걸 ing가 go에다가 ing가 붙은 아이들 이런 형태를 동명사라고 그래요. 또 분사도 있어요. 분사도 모습이 동명사와 똑같아요. go ing 있죠. going going. 근데 분사라고 부를 때가 있고 동명사가 부를 때가 있단 말이야. 이게 그냥 초보자들이 미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이걸 이따위로 만들었냔 말이죠. 근데 알고 보면 영어는 배열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배열. 이 동명사는 명사거든요. ing가 어느 자리에 있으면 동명사일까요? 동명사예요. 어느 자리, 보호의 자리, 목적어의 자리, 주어의 자리에 있으면 그걸 동명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 분사는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는 명사 앞이나 뒤에 와요. 명사 앞뒤에 ing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동명사라고 안 부르고 현재 분사 이렇게 불러요. 왜 그래요? 이 ing가 붙은 애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로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어디에 있는 위치, 배열이 어떤 배열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형용사도 될 수 있고요. 명사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처음 하시는 분은 이제 골치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그건 나중에 다 나오니까.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는 5가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한다 그러고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동사는요, 5가지 기능, 단어, 구, 동사는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동사를 돕는 아이들을 여기다 넣었어요. 조동사.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고, to go는 동사 앞에다 뭘 붙여서 얘네들 다른 거로 쓰는 거를 준동사로 할게요. 일단 그 정도만 할게요. 자, 그릴 때 5가지를 그리셔야 돼요. 명사는 4가지를 그려요. 그래서 주된 요소는 끝났어요. 그 종속적인 요소가 나옵니다.
종속적인 요소는 연결어하고 수식어. 우리 어가 몇 개 있었어요? 6개 있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 4개죠. 연결어 5개, 수식어 6개. 그렇죠? 자리는 몇 가지가 있어요? 6개 자리가 있어요. 어떤 애들이 들어가요? 기능에서 얘기해. 기능에서 명사는 여기 들어간다. 동사는 소수로 자리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종속적인 요소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결을 할까 요거는 쉽군요. 연결어는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접속사에는 등위 접속사하고 종속 접속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접속사에는 이 접속이라는 게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연결. 그러니까 you and I 너와 나. 그럴 때 이 and를 연결어라고 그래요. 이게 특별히 이런 거를 등위 접속사라고 그래요. 등위 접속사는 and, or, but, so, for 같은 거를 얘기하고요. 상관 등위 접속사는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as well as 같은 거를 상관 접속사로 하는데 그런 애들은 두 개를 묶어주는 거예요. 단어하고 단어, 구하고 구, 절하고 절을 연결해 주는 애들이 접속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 종속적인 접속사, 뭐 관계사 이런 이 말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데서 나와요. 우리 명사절은 접속사로 만든다 그러죠? 그게 종속적인 접속사예요. 아직 설명은 안 들었지만 종속적인 접속사가 뭐냐? 명사절과 부사절을 만드는 애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종류는 뭐냐? 이런 건 좀 나중에 우리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연결어는 접속사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식어로 넘어갈게요. 수식어는 형용사하고 부사예요. 형용사하고 부사다. 아이고 여기 수식이 빠졌네요. 여기 수식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예. 형용사는 수식어예요. 수식어. 수식어. 부사는 수식어. 수식한다는 건 어떤 것을 수식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하냐면 이게 종의 종, 얘 주인이 누구예요? 형용사의 주인은 이놈아 이놈아 명사를 따라다니면서 수식해요. 예를 들면 카가 있어요. 카, 그 차잖아요. 그냥 색깔이 알아야 몰라요. 무슨 차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없을 때는 차 그러면 막연해요. 근데 여기 레드 카, 레드 카, 빨간색의 차. 그러면 레드가 뭐냐면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해주고 수식해주는 애예요. 이게 수식어입니다. 기능은 수식어예요. 누구를 수식한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형용사는 무슨 요소다? 종속적인 요소다. 명사는 무슨 요소다? 주된 요소다. 주인을 종이 따라가. 그러니까 명사를 누가 따라가요? 형용사 얘가 따라가요.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명사 앞뒤로 누가 나오냐면 형용사라는 애들이 막 나와요.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특별히 단어인 명사가 나오면 그래요. 명사 구절, 명사 구하고 절 있죠? 얘네들은 따라다니질 않아요. 명사 단어, 사전에 있는 단어, 여러분 애플 같은 거 아니면 컴퓨터, 셀룰러 폰 이런 거 있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형용사가 종이니까 따라가요. 뭐 이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종속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형용사는 누굴 따라가요? 명사를 따라가요. 명사 앞에 붙는 애를 전치 형용사, 명사 뒤에 붙는 애를 후치. 명사 이렇게 쓰면은 명사 앞하고 뒤에는 누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다니까.
배열이죠, 배열.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 배열이 중요한 거예요. 형용사가 배열이 뭐예요? 명사하고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는데 유식한 말로 앞에 붙는 애를 전치 형용사, 그 뒤에 붙는 애를 후치 형용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형용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형용사 종류는 단어도 있고 구도 있고 절이 있어요. 이 형용사 단어는 전부 앞에 붙어요. 앞에 전체예요. 형용사 구하고 절은요 후치예요. 영어는 간단한 건 앞에 놓고요 복잡한 건 뒤로 다 빼요. 그래서 형용사는 기능이 수식하는 거예요. 수식어. 누구를 수식해요? 또 한번 얘기합니다.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배열이죠. 배열. 배열은 전치, 명사 앞에 붙거나 명사 뒤에 붙는단 말이에요. 단어인 명사. 그리고 단어인 형용사도 있고 구도 있고 절이 있는데 형용사 단어는 그 뭐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특별히 그 한정사라는 게 있어요. 한정사는 쉽게 얘기하면 어나 더를 얘기해요. 어나 더. 문장에서 어나 더가 나오면 이게 형용사거든요.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명사가 나와요. 명사 나옵니다. 어나 더가 나오는데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걸 예측 못하면 영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법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죠. 이게 뭔지 모르죠. 아, 어하고 더가 나왔다. 이 뒤에는 어느 이 단어의 명사가 나오겠구나. 그 단어의 명사 앞뒤로 누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오겠구나. 이걸 아는 것을 문법을 안다 해요. 근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관계 대명사라는 게 힘들어요. 요거 요 뒤에 요 관대라고 했는데 저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썼는데요. 관대는 관계 대명사라는 거예요. 뭐 who라는 거, 뭐 which라는 거 있죠. 그런 것 이런 애들이에요. 그다음에 절은 관계 대명사고 관부는 관계 부사예요. 관계 부사 그거를 줄여서 관부, 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 이렇게 줄여서 쓴 거예요. 형용사 구는 부정사가 있어요. 고 있어죠. 고, 투, 고 같은 거 있죠. 이거 부정사입니다. 그게 형용사로 쓰인대. 형용사. 앞에는 뭐로 쓰였어요? 명사로 쓰였어요. 명사. 그다음에 전명구라는 게 전명구. 전명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on the table, on the table 잖아요. on이 나왔다. 전치사입니다. 테이블이 나왔죠. 명사다. 그 다음에 명사 앞에 누가 나왔어요? 한정사. 한정사는 형용사 단어죠. 그게 전체한 거예요. 더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했어요? 더가 나오면 명사 나온다 했죠. 그래서 on the table은 뭐라고 쓰이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 전명구라고 그래요. 전명구. 이런 애들은 형용사 구예요. 어떻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동사만 빼놓고 우리가 구하고 저는 다 만들었습니다. 부정사 만들어 쓰고요. 전명구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분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앞에서 분사 하나 있었죠? 그에다가 ing 붙인 거. 이건 동사예요. 그 뒤에다 ing만 붙이면 분사가 될 수도 있고 동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위치, 배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자리가 주어의 자리에 나온 ing가 있다. 그럼 그걸 뭐라 부른다? 동명사라 부른다. 근데 이 형용사, 명사 뒤에 ing라는 일이 붙었다. 그럼 이거는 누구를 수식하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죠. 명사를 수식한 형용사고 그때 이름을 우리가 현재 분사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공부할 때 기능, 단어, 구, 절을 공부하셔야 돼요. 형용사 뭐예요? 수식하는 애예요. 수식. 누구를 수식해요? 명사를 수식해요. 무슨 요소예요? 종속적인 요소예요. 명사는 무슨 요소예요? 주된 요소예요. 종속적인 요소는 누굴 따라가요? 주인을 따라가요. 명사 주변에 누가 있어요? 형용사 있어요. 동사 주변에 누가 있어요? 고대명하고 부사가 있는 거예요. 영어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부사 들어갑니다. 부사를 공부하실 때도 네 가지예요. 형용사 네 가지 있었죠. 부사 네 가지 있었죠. 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도 거의 같아요. 기능, 단어, 구, 절은 없어요. 그렇죠? 자, 부사는 수식어예요, 수식어. 얘가 무슨 수식어예요? 수식어. 무슨 수식어예요? 종속적인 수식어죠. 그러면 주된 요소는 뭐고 명사하고 동사밖에 없죠. 근데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했어요. 그러면 부사가 누구를 수식할까요? 동사를 수식해요. 당연하겠죠. 그 동사 주변에는 누가 많을까요? 부사가 많아요. 부사가 많아요. 명사 주변에는 누가 많을까요? 형용사가 많아요. 형용사 종류는 몇 가지예요? 하나, 하나, 둘, 셋. 단어, 구, 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명사 주변에 나오는 것을 여러 애들 얘가 형용사 단어인지 형용사 군지 형용사 절인지를 분간할 수 없으면 영어 문장을 보면 정신없어요. 그래서 딱 요 녀석은 형용사 구구나 요건 관계대명사구나 이게 한눈에 딱 보이면 영어가 일사천리로 나가죠.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영어 문장을 쉬운 애들부터 좀 긴 애들 있잖아요. 이걸 많이 읽어야 돼요. 이것을 인풋 가설이라고 그래요. 크라сон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많은 인풋, 많이 문장을 보는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컵이잖아요. 컵. 컵에다 물을 부어요. 그럼 물이 이게 차겠죠. 어느 정도 차면 물이 어떻게 바깥으로 흘러나오죠. 이것을 인풋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아웃풋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읽기 하는 것이 인풋이고요. 아웃풋은 우리 스피킹 하는 거예요. 영작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분들은 요즘에 어린아이들 그 원서 같은 거 많이 읽히잖아요. 그게 이 크라сон 교수가 주장한 거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차갖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 회화를 좀 잘하고 싶은데요. 그 인풋이 있어요. 인풋이 있어야만 나오는데 인풋은 안 하고 아웃풋만 하겠대요. 그래서 회화 강의를 막 들으세요. 아, 누가 잘 가르친다. 뭐 회화 강의 가르치잖아요. 이게 죄송하지가 안 돼요. 가르쳐 드려도 기억이 안 돼요. 저희들은 적어도 이 회화를 할 때 100가지 패턴을 암기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00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저거 공부를 하시면은. 근데 그 기억을 해도 이게 100가지 패턴만 했다고 회화가 나오냐면 안 나와요. 이게 아웃풋이 안 된다고요. 왜? 인풋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많은 문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으로 얘기하는 게 몇 개예요?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4개월 동안에 죽어라 공부할 거예요. 막 읽고 쓰고 이런 걸 많이 할 거거든요. 그거 왜 하냐면 인풋이 생겨야만 아웃풋이 생긴다는 거예요. 좀 다른 데로 나가는데요. 어쨌건 그래서 이 부사는 기능이 누구를 수식하면 동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고 문장 전체도 수식하고 얘는 난리예요. 부사는 그냥 아무데나 맡겨요. 영어는 배열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부사는 비교적 배열이 이렇게 좀 독립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 부사는요. 동사는 장소, 방법, 시간, 이유라는 게 있어요. 요걸 장, 방, 시, 이라고 첫 자를 기억해서 뽑아서 기억하거든요. 장방시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했다 그러잖아요. 하면 부사가 이 동사거든요. 동사인데 이게 타동사예요. 그럼 목적어 대로 나온다 그랬죠. 이 전체가 동사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동사 뒤에 여기 부사가 나와서 장소인지 방법인지 시간인지 이유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장소 방법 시간 이유는 아주 특정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부사를 인정을 해줘요. 약간 얘가 자유로워요 위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민들이 쓰는 원칙이 있어요. 문장 끝에 온다든지 장소를 먼저 얘기하고 장소, 방법을 얘기하고 시간을 얘기하고 이유를 얘기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걸 따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장소도 이게, 방법도 이게, 시간도 이게, 이유도 이게, 문장이 있으면 이 뒤 장소, 방법, 시간, 이유. 그러면 문장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사람들 싫어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 좋죠. 물론 이런 부사를 쓰지 않으면 너무나 문장이 건조하죠. 그래서 한두 개 정도, 대부분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거 한두 개를 씁니다. 나중에 우리가 문장을 하면서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부사도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이 부정사는요, 부사의 자리에 오면 이건 부사구가 되고요. 형용사의 자리가 오면은 부정사가 되고요. 명사의 자리가 오면은 명사가 되고요. 동사의 자리가 오면 부정사 아니죠. 세 가지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형용사, 부사, 명사. 그게 형용사, 부사, 명사로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부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얘가 품사가 결정되냐면 which. 동사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부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형용사, 부정사가 형용사 되려면 명사 뒤에 나오면요. 대부분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이 부정사, 투부정사가 주어의 자리, 목적어의 자리, 보어의 자리 나오죠? 그건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문장을 보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이제 맞췄어요. 요거 맞췄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품사론이라 해요. 품사론. 이쪽은 다 뭐로 끝나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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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전부 사로 끝나요. 명사, 동사, 형사, 부사. 그래서 이 문장의 요소는 명, 동, 형, 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명사하고 동사는 주된 요소고 형용사와 부사는 종속적인 요소다. 형은 누굴 따라간다? 명사를. 부사는 누굴 따라간다? 동사를. 따라가서 뭐예요? 수식해줘요. 그래서 수식이에요. 우리가 배제기 할 때 배제기 이게 기본 원리예요. 뭐의 기본 원리? 이 수식어의 기본 원리란 말이에요. 그죠? 배열이 중요합니다. 기본 원리도 배열이에요. 뭐의 배열? 형용사하고 부사의 배열이 기본 원리예요. 형용사는 누굴 따라가고 명사를 따라가고 또 뭐예요? 부사는 동사를 따라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문장의 종류예요. 문장의 종류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 할 텐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요. 어떤 문장이 있잖아요. 이 문장이 구조가 어떠냐. 단문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한 거. 중문이 있어요. 단문과 단문을 등이 접속사 있죠. 여기 접속사. 접속사는 연결하는 애들 아니에요. 그걸 두 개를 연결하는 애들 중문이라 해요. 복문 있잖아요. 복문. 복문은 이 문장에다가 여기에다가 누구를 쓰냐면 종속 접속사 있다 그랬죠. 종속 접속사를 써서 연결하면 복문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원리 의미인데요. 이렇게 하면 좀 혼돈이 되니까 간단한 거 단문, 조금 반복되는 거 중문, 복잡한 애를 복문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의미상은 평의 감기명이에요.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기원문, 명령문이에요.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미셸을 좋아한다. 이것은 평서문이에요. 당신은 미셸을 좋아합니까? 의문문이에요. What a beautiful girl. 감탄문이에요. 기원문은 요즘에 잘 안 써요. May God bless you 이런 말 있죠. 이건 뭐 결혼식이나 뭐 이럴 때 쓰는 그런 기도문인데요. 요즘은 그런 걸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면 크리스찬들도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문을 하지 않고 그냥 뭐 Heavenly Father 이렇게 아빠하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기도문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평소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야, 공부 좀 해, 임마. study har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되게 싫어요. 왜냐면 명령 받는 걸 되게 싫어요. 그래서 명령문은 직접 명령하는 방법이 있고, let's를 써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Let's study together. 이렇게 얘기하면 요건 이제 간접 명령문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배워요. 그래서 구조상은 단문, 중문, 복문, 그리고 의미상은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의문문을 만들 때 뭘 쓴다? 조동사를 써서 해. 조동사.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어순이에요. 어순. 어순은 우리가 얘기하는 문장의 오형식 있죠. 이놈 아들을 이게 어순인데요. 문장의 오형식은 뭐를 나타내냐면 배열을 나타내줘요. 주어 나오고 서술어 나오고 보어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뭐죠 어떻게 지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건 뭐가 중요하다고요? 배열이 중요해요. 토식이 없기 때문에 그 배열을 누가 결정해 주느냐? 문장의 오형식이란 애들이 단어들이 어느 단어가 어디 들어가는지를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지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의 오형식은요, 어떤 품사를 정해주냐면요, 여기 들어가는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이야. 주된 요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게 S가요. subject 이게 그 주어란 얘기거든요. 이게 V는 verb인데 서술어란 얘기예요. 오 있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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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거는 object이란 얘기예요. C는 밑에는 요건 컴플리멘트로 봐야 되겠군요. 요거하고 요거는 컴플리멘트인데 이건 보어예요. 보어. 그러니까 이 오형식에서 얘기하는 애들은 누구의 배열을 얘기하냐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의 배열을 얘기를 해요. 근데 주어, 서술어, 목적, 보어가 품사로 보면 뭡니까? 명사하고 동사의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형식은 명사하고 동사의 배열말을 알려줘요. 그러면 형용사가 누굴 따라가요? 이 명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부사는 누굴 따라가요? 얘가 동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도 어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배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칙이 뭐냐면 기본 원리. 형용사는 명사 앞이나 뒤에 붙는 거 그게 배열이에요. 이 부사는 문장 끝에 동사 앞뒤로 붙어요. 동사 앞뒤로 부사, 형용사는 명사 앞뒤로 형용사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이 수식어의 배열은 자기가 수식하는을 앞뒤로 배열된다는 것이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형용사는 누구 앞뒤로? 명사 앞뒤로 붙는다. 부사는 뭐야 앞으로? 동사 앞뒤로 형용사 붙어요. 간단 말이에요. 영어는 배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원리에서 형용사하고 부사의 배열을 알아두라는 의미를 한 거예요. 자, 요거를 알면은 영법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요 주어입니다. 문장의 형식은 영어는 토시가 없어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은 요렇게 써야 돼. 주어를 놓고 동사를 놔. 이 형식은 주어를 놓고 동사를 놓고 보어를 놓으래요. 이게 무슨 패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장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뭘 얘기해요? 주어를 얘기해요, 영어에서는.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동사를 얘기한다니까요. 이거 봐라. 그러고 보니까 이 형식하고 오 형식 있죠? 얘네들만 빼놓고 전부 그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게 목적어 나와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영어는 주어가 나온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렇게 다 해요. 이것만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게 목적어를 사람을 놓고 물건을 놓는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요. 오형식은 목적어를 놓고 주로 사람이 오면 그걸 지시, 명령, 허가, 요구 등을 얘기할 때 쓰는 게 오형식이에요. 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서 뭘 보셔야 하면
영어의 배열이 중요한다 그랬잖아요. 배열. 배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배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주어를 놔요. 무조건하고 소수를 다 어떻게 말해 주어 동사는 무조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한다는 걸 먼저 얘기해야 돼요. I went. 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원어민들이 기다려요. 이 자식이 어디 갔다는 얘기지? 그 뒤에 말을 들어봐야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장 전체를 다 만들려고 I went there. 저 이거 전체를 만들려고 시간을 질질 끌죠. 5초가 지나가면 원어민들이 얘가 영어를 못하는구나. 영어를 자꾸 시키면은 곤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갚버려요. See you later로 갚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은 이 5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날 때 일형식을, 어떤 생각이 날 때 이형식을 이게 있어요. 간단한 동작 할 때는 뭐 간단한 동작이란 목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she left, she는 뭐 떠났다도 laugh는 웃었다는 she smiled gently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주로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자동사로 얘기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요 오형식은 배열인데요. 배열이 의외로 간단하다. 그래서 영어를 해 볼만 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이 도치, 생략, 삽입, 동격 있죠. 이런 거하고 가정법은 기초를 하실 때는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영법책을 보시면 맨 뒤에 가정법 나오고 이걸 특수 구문이라고 하거든요. 도치, 생략, 삽입, 동격 이런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열이 중요하다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도치, 생략 이런 거는 이 배열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로 어떻게 쓰냐면 이게 문학적인 작품에서 이런 걸 많이 쓰고요. 강조할 때에 이런 거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뭐 보통 문장도 말하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거 뭐 문학적인 표현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강조를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걸 다 공부하신 다음에 이걸 공부하시고요. 가정법은 현실이 아닌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있어요. 꺼봉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꺼봉이가 친구가 있었어요. 얘가 꺼봉이에게 야, 저 코너에 있는 가게를 사 지금 나오는데 굉장히 싸게 나왔어. 근데 가만 꺼봉이가 보니까 이게 뭐 돈이 될 것 같지 않고 뭐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뭐 굉장히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샀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네가 안 사 그럼 내가 살 거야. 그 얘가 샀어요. 그 3년이 지났어. 그런데 경기가 풀려가지고 이 코너에 있는 가게가 10배로 가격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꺼봉 씨가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 아야야, 내가 저 있는 코너에 있는 가게를 샀더라면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가정하는 거예요. 그때 했더라면 지금쯤은 내가 은퇴하고 낚시하러 다니고 산타바바라에 가서 뭐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때 쓰는 게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은 시제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시제가 4개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 법이라는 거죠. 법. 법은 영어는 법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설법이라는 거예요. 직설법. 직설법은 가능한 얘기들을 다 얘기하는 거고요. 직설법, 명령법이라는 거 있어요. 명령법. 이거는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설법은 과거의 일도 현재 일도 미래 일도 다 얘기해요. 명령법은 미래의 일을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에게 야 임마 공부해 이러면 얘가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래요? 아니죠.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 명령법이 10계명에 나와요. 10계명에 10가지가 있잖아요. 10가지를 하라고 그래.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돈트하고 두가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건 얘네 인간들이 하질 않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don't 하는 건 뭐냐면 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don'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10계명은 명령문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정법이 있어요. 직설법은 현재 일어나는 일, 과거에 일어나는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해 일반적으로. 명령법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가정법은 아이고야 그 집을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가정해서 현실이 아닌 거를 가정해서 얘기할 때 쓰는 게 가정법이에요. 물론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직설법과 명령법은 우리가 많이 써요. 가정법은 조금 별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치, 생략, 삽입, 동격 요런 것은 그 배열을 깨트리는 애들이거든요. 이건 특별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조금 가정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기초반을 할 땐 많이 다루질 않아요. 요런 것이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그 전체가 이제 끝나게 됐어요. 그죠? 요거 뭐 이거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 영작하는 방법도 좀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해요. 본래 영법 할 땐 여기서 그걸 가리켜요. 자, 그렇게 해서 영법 숲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그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긴 전부 사고, 구문론에서는 전부 어를 나타내요. 몇 개 어, 육어. 사는 몇 개 있어요? 팔품사. 팔품사는 문장 밖에서의 단어들의 이름이고요. 문장 안에 들어오면 그 단어를 뭐라 불러요? 어라고 불러요. 어, 몇 개의 어가 있다? 육어. 육어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정해요? 오형식이 정해줘요. 그 주어의 자리는 주어의 자리는 누가 들어가요? 명사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일 문장 앞에 명사가 안 나오고 형용사가 나왔다. 형용사가 될 수 있죠. 하여튼 다른 게 나왔다 그러면은 문장이 배열이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끝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배제기를 했고요. 오늘은 요거를 좀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더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은 아이고, 있잖아요. 이거 그리는 거. 이 그리는 걸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동영상 보면 저희 학생들은 문법을 공부할 때는요, 이걸 다 기억해서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그립니다. 그려요. 제가 그 게시판에다가 학생들이 이걸 그려서 나한테 설명하는 동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걸 좀 보여드릴 텐데, 이 클래스에서는 우리가 문법을 본격적으로 하진 않아요. 대충 우리가 복습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 암기하라고는, 이걸 설명하라고는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문법도 해야겠다.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 시간 날 때마다 짜투리 시간에 이런 걸 공부해 주시면은 완전히 문법도 마스터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가 끝나면은 요거 끝났다 해서 영법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진짜 이 명사가 나오면 복수, 단수, 뭐 동사가 나오면 현재, 뭐 규칙 변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전에 정도의 영법을 하시면은 영어 회화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영어는 문제가 없어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뭐 수능, 토플, 토익의 문법을 좀 아셔야 돼요. 왜? 아주 문제를 비틀어서 문법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만 보통 의사소통할 때는 중학교 3학년 정도의 문법 가지고 아주 충분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만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덧 EBS인가요? EBS에서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인데 이정우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의 그 문법이 100가지 항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도 문법이 100가지 항목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 봐라. 그리고 이걸 굉장히 관심 있어서 봤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100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도 이게 100개인데 거의 비슷해요. 뭐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댓글을 남겼어요. 아, 선생님, 제가 이거 저도 영어를 가리키는 사람인데요. 너무나 신경 써서 만들어서 우리 부교재로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답장을 주셨어요. 아유, 선생님 쓰시면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 강의를 하면서 이분이 책이 있어요. 책이 있고 유튜브 강의가 100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강의는 영어가 문법이 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교재를 사신 분도 보셔도 되고 교재를 안 사신 분도 자유롭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선생님은 진짜 학생들을 아끼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저는 이것을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 요거 2개 더 들으셔야 돼요. 요걸 듣고 나면 어느 정도 영법 전체가 생기거든요. 뼈대가 생기는 거예요. 뼈대. 그러면 이 정우 선생님 거를 통해서 살을 이렇게 입히세요. 살을 입히시면은 이게 좀 이상하지만 이런 인간이 되어 보일 겁니다. 이 2가지 정도만 하시면 영법은 돼요. 근데 이게 100강이니까 이분이 하시는 게 100강인데 보통 한 번 강의 한 2, 30분 넘거든요. 이게 시간을 좀 갖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법 그리는 거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